양산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도심 하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호인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창녕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식당과 주점에서 모임을 한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경남에서 8기 참여단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호인 수달이 창원 도심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시민 제보를 받은 창원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수달 서식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창원천에서 1마리, 남천에서 3마리가 서식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창원천과 남천이 도심 하천이긴 하지만 수질이 깨끗하고 먹이인 물고기도 많은 데다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수달이 서식하는 데 좋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수달 개체수와 행동 범위 등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그동안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도심 하천의 관리를 위해 민관산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생물조사단을 선발했습니다. 또 경남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과제를 요청해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문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국가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나눔과 봉사활동도 하는 단체,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입니다. 경남에서도 이 참여단원들이 낸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8기 단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배움터 지킴이들이 외부인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에 조끼를 입는 것, 장애인 복지카드에 시각장애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새겨진 점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비까지 모두 경남도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경남에서도 벌써 8번째 참여단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시하고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작은 차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경남,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제안으로 도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7기 활동을 바탕으로 8기에서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서 소소한 생활 속에서의 정책을 관심을 갖고 시원한 냇가에 바위 속을 들추어내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은 일상에 필요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낸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09년 주부 모니터단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제7기 참여단이 전국 우수 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참여단 여러분들께서 광화문 1번가나 국민신문고, 경남 1번가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시게 되면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실질적인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찾아내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할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제8기 참여단의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주말마다 비가 오는 날이 끝났나 했더니 한 주를 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경남 지역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신은지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신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지역 한 주를 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강풍 소식도 들려오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경상남도는 13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이 30에서 80mm, 경남 내륙은 10에서 50mm입니다. 특히 12일 18시부터 13일 03시 사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일 밤부터 13일 아침 사이 경남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가능성이 있겠고 13일 오후에도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지난주는 일교차가 컸는데요. 이번 주는 어떨까요? 14일 아침 기온은 13일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내륙은 0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쌀쌀한 날씨가 지나면 본격적인 봄 날씨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때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상청에서 꽃가루 농도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상청은 4월부터 국내 꽃가루 농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는 4월에서 6월까지, 잡초류는 8월에서 10월까지 제공 중입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포함한 생활 기상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 농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외출 시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이지만 봄의 기운으로 모두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경남의 날씨 정보도 알려주시죠. 13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12일 오후부터 13일까지 강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아침은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으니 냉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상태는 14일부터 대체로 맑겠으나 경남 동쪽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보관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지역 날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산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사고를 내며 경찰에 들킬까 봐 SNS로 공범까지 모으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로터리에서 차선을 바꾸는 앞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버리고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모두 겁없는 20대들이 꾸민 보험 사기극입니다. 고의적인 사고하고 실수로 순간적으로 사고하고 틀린다니까. 그래서 옆에 타는 사람들도 야, 내가 이거 아무래도 자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고 이거 내는 것다 이상하다.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양산과 울산 일대에 이들이 낸 사고는 모두 12차례. 상대 보험회사와 치료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 챙긴 보험금만 7,4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공범을 모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렌터카를 이용했고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한 차에 5명씩 탔습니다. 일단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때는 그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든지 그 조치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법규 위반 그거를 준수를 하셔야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0대 3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양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보험 사기단 리포트 보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사건 내용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보험 사기를 계획한 일당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양산과 울산 등에서 이제 고의로 1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7,4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변 주차를 피하기 위해 이제 잠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제 이들은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거의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공범을 모집하는 역할, 사고를 내는 역할,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하는 역할까지 나눴고 돌아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주범이 3명이고 공범까지 합쳐서 무려 32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SNS를 통해 이 공범자를 모집했다고 했는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까? 네, 같은 운전자가 계속 사고를 내면서 이제 우선 보험사에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당은 계속해서 운전자들을 바꿨습니다. SNS에서 3, 40만 원을 준다면서 보험 사기인데도 괜찮냐, 안 걸리는 선에서 할 수 있다, 면허 있는 사람들은 공짜 돈 벌 사람,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올려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공범자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제 다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면서 이제 범행이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자신의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서를 찾았다가 함께 탄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등 이제 어색한 진술이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됐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공범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진술이 일부분 달라서 범행의 꼬리를 잡히게 됐습니다. 네, 뉴스 보는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운전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보험 사기의 표적은 대부분 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점을 노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기자와 함께 양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보험 사기단 관련 뉴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보다 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경남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이 5명, 진주 4명, 김해 2명, 합천 1명입니다. 양산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김해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지난주 대거 확진자가 쏟아진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입니다.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22명입니다. 경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또 진주와 거제의 2단계는 1.5단계로 하향 적용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경남의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식당과 주점에서 모임을 한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4명을 포함한 5명은 지난달 23일 함께 식사한 뒤 가요주점에서 도우미 2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녕군은 이들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군민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경남도가 진행합니다. 진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일 새벽 1시쯤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주택에서 불이 나 71살 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12일 거제시청에서 배철판의 녹등을 파워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조선업 파워공 하청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파워공 조합원들과 함께 임금 인상 투쟁에서 승리하고 9개 도장업체를 교섭으로 이끌어내 노사 합의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와 울산, 목포의 파워공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에 가입해 자신의 권리를 찾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삼성중공업에서 31일부터 현재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워공들이 작업 거부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경남도 내 모든 시군에서 오존경보제가 시행됩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된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0ppm 이상이면 경보,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대기오염 경보 SMS를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5월 26일 사천 권역을 시작으로 모두 28차례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0일 창원시가 김해시에 있는 사이언스와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조립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사이언스는 최근 창원 국가상단의 한 공장을 낙찰받아 사업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약 500억 원을 투자해 24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협약으로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사이언스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5년간 1조 4천억여 원을 투입해 40년이 넘은 184개 학교, 노후 건물 220동을 경남형 미래학교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는 10월까지 46개 학교, 59개 동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 착공에 24년 준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린과 스마트 중심형, 지역 상생형 3가지 유형과 6가지 모델로 조성되며 사전 기획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게 차별화됩니다. 저탄소 친환경 생태학습 공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배움이 가능한 스마트형 학습 공간,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남형 미래학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이 12일 본원인 창원 성산구에서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원 스마트 그린 사업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 3월 완공 예정으로 국비와 지방비 1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석사와 박사급 제조혁신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창원진동 미더덕 축제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창원진동 미더덕 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미더덕을 쉽게 살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미더덕을 살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